오토포스는 왜 현대차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랄까? 이거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오토포스트가 현가코인을 잘 먹어서 돈을 벌려는 심산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아마 이런 의문이 해결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현대차 일 몰아주고 나머지 쉬는 묶음 작업 적발, 무더기 징계. 예전에 저희 콘텐츠가 생각났는데요. 저희가 내부 고발자 인터뷰를 비롯한 여러 콘텐츠들로 현대차 공장의 실태를 알렸을 때 꼭 따라왔던 말이 여러 개 있죠. 루머다, 가짜뉴스다, 뭐 이런 말들이요. 이후에 2차 내부 고발이 이어졌을 때도 이런 가짜뉴스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이제 어떠신가요? 결국 사실로 밝혀져 현대차가 조치에 나섰고요. 메이저 언론사에서 보도까지 됐어요. 뭐 현대차 공장의 실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오토포스트가 현대차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이유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에 대한 의문에 앞서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현대차에서는 왜 자꾸 수많은 결함이 터지는 걸까? 뭐 이런 의문이요. 좀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엔진 성능이나 차량 설계 또는 소프트웨어 문제의 경우는 개발 단계에서의 잦은 실수 또는 부족한 기술력 때문으로 볼 수 있겠고요. 품질 문제는 대부분 공장에서의 잘못된 조립으로 인하는 거겠죠. 기술 결함과 품질 결함, 이 중 소비자들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 어떤 걸까요? 품질 결함이겠죠. 아무래도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앞서 품질 결함은 공장에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공장 근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혹시 묶음 작업, 올려치기, 내려치기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현대차 공장에서 통용되는 말인데요. 일단 묶음 작업부터 보면요. 할당되는 물을 일부 근로자들이 몰아서 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쉬는 방법이에요.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요. 2명 몫의 작업을 1명이 몰아서 처리하는 두발뛰기, 심지어는 3명 몫의 작업을 1명이 몰아서 하는 세발뛰기가 있어요. 뭐 이 밖에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한꺼번에 조립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는 방식을 올려치기라고 하고요. 할당된 차량이 밀릴 때까지 휴식을 취하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조립하는 방식을 내려치기라고 해요. 이게 벌써 많은 내부 고발자들을 통해서 밝혀졌고 각종 언론사에서도 다뤄졌으니 사실상 공장 내에서는 이미 만연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일각에서는 유연하게 근무하되 제대로 조립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대차 울산 공장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일까요? 작년을 기준으로 27시간이에요. 같은 해 인도의 첸나이 공장은 한 대 생산에 17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자동차 산업협회 통계 자료인데 결국 울산 공장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묶음 작업, 올려치기, 내려치기 같은 경우는 품질과 직결이 되겠죠. 여러 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하니 당연히 실수가 잦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한꺼번에 모든 차량을 빠르게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규에서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니 당연히 결함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현대차가 내세우는 게 품질 경영이잖아요. 이대로 한다면 품질 경영은 그냥 혹시 와이파이 노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와이파이로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보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이제는 현대차 공장 근로자들을 지칭할 때 필수적인 명칭이 되었죠. 실제로 현대차가 공개한 공장 홍보 영상이나 사진에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있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면 당연히 품질에는 악영향을 끼치겠죠. 심지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경우 외부의 소리를 듣기 어려우니 근로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울산 공장의 와이파이 사용을 휴식 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현대차 노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규탄 성명을 내고 특근을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아요. 결국 현대차는 한 발 물러서서 와이파이 제한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죠. 노조가 파업이라도 하는 순간 매출에 지대한 타격을 입을 테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현대차 노조의 힘이 상당한 이유를 엿볼 수 있겠죠. 어떤 걸까요? 바로 이 파업 때문인데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현대차의 생산 차질은 연평균 83,000대에 달했고요. 이로 인한 생산 손실 금액도 연평균 1조 8천억 원이었어요. 이게 현대차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거니 노조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노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으로 나뉘는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때문에 노조 가입은 노동자의 권리죠. 기업 내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 대등한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 현대차 노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이 좋지 않죠? 왜일까요? 현대차 노조는 제대로 된 노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 건데요. 아무래도 많은 소비자들이 노조가 권리를 악용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비판을 이어가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뭘까요?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노조가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제조사는 당연히 제품의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품질 불량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반응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근로자들의 근무 태만과 잦은 파업은 출고를 대기하는 기간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생산 효율은 향상되지 않고 생산에도 비협조적, 거기다 파업까지 해버리니 목표 생산량은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거죠. 결국 출고가 밀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출고대기 기간이 몇 개월씩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 품질 불량과 출고대기 기간의 증가, 피해는 누구 몫일까요? 이런 악순환에 참다 못한 현대차가 내린 결정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네, 생산 현장 분위기 쇄신에 나섭니다. 지난 7월 울산 공장의 상습 조기 퇴근 근로자 1명을 해고 조치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감봉 조치를 내리죠. 그리고 최근 이른바 묶음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관리자 50명 이상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정직, 감봉, 견책 등 그 징계도 굉장히 다양했죠. 오, 드디어 현대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가?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거 보여주기식 움직임이네 이런 반응이에요. 지난번에 스타렉스 발조립에 대한 논란이 커졌잖아요. 그때 저희가 현대차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발조립 논란 때문에 현대차 홍보실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였죠. 물론 이는 현대차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지만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인 만큼 당시 현대차의 분위기를 유추해볼 수 있었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발조립 논란이 터진 곳은 현대차 울산 공장. 그렇다면 공장 관리자와 근로자들이 난리가 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홍보실이 난리가 났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결국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통제해서 논란을 잠재우겠다 이렇게 해석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또 한 가지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내보내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또 가짜뉴스냐? 익명의 관계자 말을 어떻게 믿냐? 이런 반응이 예상됐던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항상 해오던 접근 방식이라 놀랍지도 않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현대차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그렇다면 저희 오토포스트가 현대차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이유 뭘까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들은 늘 그래왔듯이 한결같이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해요. 심지어 그것이 안전과 관련된 것일지라도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를 비판하고 견제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겠죠. 결국 저희가 현대차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콘텐츠 제작자, 그것도 언론의 성격을 가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더 나은 방향을 꾸준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결함이 터지는 게 현대차뿐일까요? 거의 모든 제조사들의 차량에서 결함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이후의 대처도 부적절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제품, 그것도 안전과 직결된 제품을 판매한다면 결함 없이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지금 어떤가요?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사들의 품질은 점점 하락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는 점점 커져만 가죠. 사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거대 제조사들과 맞서는 것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직도 외부에서는 압력이 들어오고 내부에서는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를 움직이는 것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포함한 많은 소비자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토포스는 현가다, 현가코인으로 돈을 벌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저희 채널의 영상을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거의 모든 제조사들의 결함 실태를 비판했어요. 또 그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 여지없이 칭찬했죠. 신기하게도 저희가 현대차를 칭찬하면 어김없이 현가 논란이 일었고 현대차를 비판하면 어김없이 현가 논란이 일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유독 현대차만 건드리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업에서 타 기업들에 비해 수없이 많은 결함이 터져나오고 또 올바르게 대처하지도 않아요. 이대로라면 현대차의 앞날이 걱정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요. 비판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극적이라고 해서 마냥 칭찬만 한다면 과연 이들이 변화할까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확률이 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비판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저희가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항상 이유 있는 비판을 했을 뿐 이유 없는 비난은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를 향한 이유 없는 비난과 문제의 본질을 흘리는 말들이 참 많아졌어요. 현대차를 못 가면 살아남을 수 없는 채널이다. 내 차는 안 걸었는데 왜 난리들이냐. 이런 말들이 대표적이죠. 이제는 저희가 한번 되묻겠습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타고 있는 차에서 결함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심지어 이후에 대응까지도 옳지 않았을 때도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지금은 남의 일, 소수일처럼 느껴지는 자동차 결함, 내일은 여러분의 차에서 불이 나고 여러분의 차에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고 여러분의 차가 주행 중 시동이 꺼져 도로 한복판에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차를 까기 위해 편협한 내용을 끼워 맞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다뤄졌던 모든 제조사들의 결함과 실제 차주들의 인터뷰를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제조사들이 보여준 결함과 엉뚱한 대응 방식이 현실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현가 또는 현바인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국산차 대변인, 수입차 대변인인 적이 있었나요?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제조사들을 응원하며 그들이 소비자들에게 옳은 제품, 좋은 제품을 전달했으면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통해 행복을 느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을 비판하고 칭찬한 거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계속 지금처럼 나아갈 겁니다. 그 길에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힘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오늘의 이야기를 만들었던 질문이죠. 오토포스트는 왜 현대차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만약 이 질문을 현대차에게 한다면 그들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요?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이원섭이었습니다.